안녕하세요. 연세 마이덴치과 교정과 전문의 이예슬 원장입니다. 오늘은 위턱이 좁고 그리고 약간의 반대교합이 있는 상급 부정교합 환자분의 성인 환자분의 치료 케이스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 후반 남자분이셨고요. 위턱이 좁고 입이 들어갔다고 타원에서 들었다는 주소로 내원을 했습니다. 앞모습 입안 사진을 보았을 때 윗니가 특히나 더 삐뚤빼뚤하고 높낮이도 특히 안 맞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앞니가 4개가 아니라 3개입니다. 여기가 송곳니, 여기가 송곳니고 아래 앞니가 원래 사이에 4개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가 없어서 3개의 모습이 보이고요. 옆모습을 봤을 때 저희가 보통 코끝, 턱끝을 기준으로 입술이 얼마나 나왔는지를 체크를 하는데 특히나 윗입술이 많이 들어간 모습, 상대적으로 아래턱이 발달한 모습을 관찰할 수가 있었습니다. 초진 사진, 파노라마 사진을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윗니가 특히 삐뚤빼뚤한 모습이 보였고요. 치아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이가 하나 없는데 보통 이가 대칭으로 있기 때문에 저희가 생각을 해보았을 때 여기 두 번째 앞니가 없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사랑니가 4개 모두 나와 있는 그런 상태였습니다. 옆모습 방사선 사진을 보았을 때 이제 앞니가 약간 거꾸로 물리는 모습이 보였고요. 그 다음에 방사선 사진을 분석을 해보았을 때 어금니가 물리는 것도 원래 정상 교합의 같은 경우는 윗니랑 아랫니가 이 정도 치아 한 4분의 1 정도가 차이가 난다면 지금은 치아 반 개 이상 차이가 나는 심한 구치부의 부정교합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또 위턱, 아래턱의 위치를 비교를 해봤을 때 수치 두 가지 모두 굉장히 심한 주걱턱, 3급 부정교합을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치아 각도나 이런 것들은 크게 문제는 없었지만 이 턱 자체가 아래턱 자체가 앞으로 많이 나오다 보니까 코끝, 턱끝을 이은 이런 심미적인 선에 비해서 윗입술, 아랫입술 모두 들어간 모습을 관찰되었습니다. 이거는 앞모습 사진인데요. 지금 보시면 위턱, 아래턱의 중심선이 조금 차이가 나는 모습이 보이고요. 이쪽에 이가 없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나는 것 플러스 이제 턱 자체가 얼굴에 비해서는 좀 왼쪽으로 비대칭이 있거든요. 그래서 더 차이 나는 모습이 보였고요. 특히나 여기서 관찰할 수 있는 게 지금 오른쪽 같은 경우에는 위랑 아래랑 어금니가 물리는 게 약간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윗니가 항상 아랫니보다는 바깥에 위치해야 있는 게 정상인데요. 왼쪽을 보시면 오히려 위보다는 아래가 더 바깥쪽으로 나와 있는 어금니가 반대로 물리는 반대교합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거꾸로 물리는 게 원인이 치아 원인인지 아니면 골격 원인이 있는지를 판단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이제 골격적인 원인을 판단을 할 때는 이렇게 골격의 폭경을 비교해가지고 비교를 해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치성으로 부정교합도 있지만 골격적으로도 워낙에 위턱의 폭경이 좁아서 이게 더 입천장이 더 옆으로 넓어져야 되는 그런 상태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초진 입안 사진을 보시면은 위에 이렇게 실밥이 있는 거는 두 번째 안으로 들어간 조그마한 앞니에서 예전에 신경치료를 받았는데 염증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잇몸에 염증이 생겨서 이제 째고 고름을 빼는 그런 시술을 받고 오셨고요. 그 실밥에 지금 남아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리고 위 앞니가 조금 많이 삐뚤빼뚤하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금니 물리는 게 꽤 많이 차이가 나는 상태였고요. 그 다음에 앞니가 전체적으로 약간은 거꾸로 물리는 송곳니도 거꾸로 물리고 앞니도 거꾸로 물리는 모습들이 관찰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잇몸도 좀 부어있는 모습이 관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나이가 조금 있고 그리고 남자분이라서 좀 고민을 했어요. 아까 제가 앞모습 방사선 사진을 보여드리면서 위턱이 좁다 그래서 위턱을 넓혀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는데 어렸을 때는 넓히는 게 쉬워요. 그래가지고 그냥 간단한 뺐다 꼈다 하는 장치로도 잘 넓혀지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그러니까 이제 성장이 완료 시점에 가까워질수록 벌리는 게 더 어려워져요. 그래서 고정식 장치를 써야 되고 거기서 더 크면은 고정식 장치에 이제 미니 스크류를 박아가지고 더 강하게 고정을 해야 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치료하는 게 조금씩 달라지는데 이 환자분은 이제 만 30세에 가까워지는 분이셨고 또 남자분이셨고 남자분 중에서도 조금 이제 뼈가 많이 단단한 단안모의 형태인 분이셨기 때문에 미니 스크류를 심고 벌리는 장치를 쓴다고 하더라도 잘 벌어질 거라고 장담을 할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왼쪽 이들이 전체적으로 다 거꾸로 물렸기 때문에 와이어로만 치아
치아로만 확장하는 거는 좀 무리가 있다고 평가를 했고요. 그 MARP라는 미니 스크류를 같이 심으면서 미니 스크류 어시스티드 이제 RP 입천장을 벌리는 장치, 레피드 팔라탈 익스펜더라는 장치인데요. 그런 장치를 쓰면서 입천장 뼈가 좌우로 이렇게 둘이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는 이 뼈가 거의 완전하게 분리가 돼 있다가 이제 클수록 이렇게 되면서 손가락이 맞물리듯이 돼서 나중에 뼈가 이렇게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성장이 완료가 된 상태이긴 하지만 이 뼈를 좌우로 입천장 뼈를 좌우로 벌리는 그런 장치를 한번 써보기로 했고 실제로 뼈가 벌어지지 않더라도 이렇게 치아 쪽이나 잇몸뼈 쪽이 조금 벌어지면 그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의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장치를 써보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해야만 이제 이가 거꾸로 물리는 걸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어금니 물리는 게 많이 차이 나는 거는 아래 이를 전체적으로 뒤로 밀어서 물리는 걸 맞춰야 됩니다. 그래야 어금니 물리는 것도 맞아지고 아랫니가 뒤로 가야만 앞니가 거꾸로 물리는 것도 맞아지거든요. 근데 지금은 성인이기 때문에 뼈는 다 성장이 완료돼서 움직이진 않지만은 그래도 치성적으로라도 이라도 어떻게 물리게끔 절충 치료를 한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래 이를 전체적으로 뒤로 밀 때는 이제 미니스크류라는 거를 또 아래 심어야 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두 군데는 미니스크류를 심어서 이를 전체적으로 뒤로 미는 거를 하기로 했고요. 이를 뒤로 밀려면 또 뒤에 공간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사랑니도 같이 발치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이제 MARP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윗천장을 벌리는 앞공 확장 장치를 지금 넣은 상태입니다. 미니스크류 지금 4개 넣었고요. 치아 4개에다가 고정을 해서 하루에 한 번씩 돌리는 장치입니다. 돌리는 기간은 대략 한 달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면 이 치아는 저희 병원에서 이제 다시 재신경 치료를 하고 씌우기로 계획이 나왔고요. 지금 보셨을 때 이 두 번째 앞니가 앞니 모양이 아니라 약간 동그랗잖아요. 이 첫 번째 앞니 같은 모양 같지가 않고 그래서 요 모양, 요 치아 양쪽 모두 다 약간 외소치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보고 필요하면 이제 보철이나 라미네이트 등으로 크기를 맞추기로 치료 계획을 세웠습니다. MARP를 한 달 정도 벌리고 리텐션 유지를 3개월 이상 정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처음에 비해서 이게 옆으로 넓어진 게 보이고요. 이제 이게 잘 벌어지고 뼈가 진짜로 벌어지면 앞니 사이가 벌어져야 됩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니가 벌어지진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했던 것처럼 이 봉합이 깨지는 그 골격의 실제적인 확장은 일어나진 않았지만 이전 사진이랑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 폭경 자체가 좀 좁았다가 그래도 좀 더 많이 넓어진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잇몸뼈 수준에서의 확장은 어느 정도 이뤄졌고요. 위에는 그 벌리는 장치를 먼저 하고 그리고 기다리는 동안 아래부터 장치를 붙여서 교정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 비해서는 그래도 완벽하진 않지만 왼쪽에 어금니들이 다 거꾸로 물리는 게 어느 정도는 해소가 된 모습입니다. 교정 중 11개월 차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아래쪽에는 미니스크류를 하나씩 심어서 이를 전체적으로 아랫니를 뒤로 미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윗니는 그 사이에 그래도 많이 배열이 됐고요. 지금 보시면은 앞니 거꾸로 물리는 거 많이 좋아졌고 이제 왼쪽 어금니들 거꾸로 물리는 것도 오른쪽만큼 완벽하게 덮이진 않지만 그래도 꽤 좋아지고 있는 모습이 보입니다. 이제 교정 24개월, 대략 2년 조금 넘는 시기에 마무리가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거꾸로 물리는 거 완벽하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어금니가 잘 물리게끔 마무리가 됐고요. 왼쪽은 이제 어금니 물리는 게 딱 정상 교합으로 마무리가 됐는데 오른쪽 같은 경우는 아랫니가 3개기도 하고 뒤로 가는 양이 1개도 있고 해가지고 완벽하게 만들어지진 않고 이 정도의 차이가 나는 상태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행히 환자분이 교합이나 이런 데 있어서 불편함은 전혀 호소하지 않았고요. 이렇게 좀 치아 개수가 아랫니가 맞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어금니만 봤을 때는 양쪽 교합이 다르지만 앞니를 봤을 때는 그래도 중심선이 맞춰진 상태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교정 후에 찍은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랑니는 발치를 하고 진행을 했고 치아 축이나 이제 치아 뿌리나 잇몸에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로 교정이 잘 마무리가 됐고요. 옆모습 보았을 때 앞니 거꾸로 물리는 거 좋아졌고요. 앞모습 방사선 사진 봤을 때 예전에 비해서 어금니 거꾸로 물리는 정도가 좋아져서 거의 딱 맞는 정도로 사실 오른쪽처럼 이렇게 되면 좋겠지만 한 이 정도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12, 22 앞니 2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사이즈가 좀 안 맞고 모양도 앞니 모양이 아니어서 이제 조금 더 자연스럽게 보철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이랑 교정 후랑 비교를 해보시면 조금 해상도의 차이는 있지만 훨씬 심미적인 모습으로 마무리가 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옆모습은 크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네, 교정 전과 교정 후 앞모습 사진 다시 한번 비교해 보시고 교합도 조금 더 특히나 왼쪽에서 교합이 잘 형성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윗니, 아랫니 교합면 사진에서도 치아 배열 가지런하게 잘 보이고 위에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앞궁의 확장이 일어난 것도 확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파노라마 방사선 사진을 쭉 비교를 해보시면은 사랑니를 발치하고 미니스크류를 심어서 이를 뒤쪽으로 이동을 하고 보철을 해서 마무리한 모습 확인을 하실 수가 있고요. 옆모습 방사선 사진 비교를 해보시면은 이제 윗입술이 특히 뒤쪽으로 많이 들어갔다가 어느 정도 살짝 앞으로 나온 모습이 관찰이 됩니다. 하지만은 크게 변화는 없었어요. 안모에 아주 큰 변화는 없이 마무리가 되었고요. 그다음에 앞모습 방사선 사진도 비교를 해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왼쪽 어금니 거꾸로 불리는 게 그래도 발전된 모습, 개선된 모습이 좀 보입니다. 이거는 교정 전후의 옆모습 방사선 사진을 중첩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를 보시는 건데 위에 같은 경우는 이제 옆으로 넓어지는 거지 앞뒤 모습의 차이는 크게 없었고요. 보시면 아래 이 같은 경우는 전체적으로 뒤로 이동을 해서 이가 거꾸로 물리는 게 맞춰졌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20대 후반에 시작을 해서 30대 초반에 치료가 끝났고 치료 기간은 2년이 약간 넘은 시기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브라켓을 붙였던 기간이 한 2년 정도 됐고요. 이제 처음에 그 MARP라는 입천장을 벌리는 장치를 했기 때문에 몇 개월 더 추가가 됐고 이제 보철을 하면서 이제 마무리가 된 케이스입니다.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턱이 많이 좁았어요. 이런 케이스의 환자들 같은 경우에는 언제 시작하는지에 따라서 이제 치료의 목표가 좀 달라질 수 있어요. 얼굴 뼈가 어렸을 때부터 성인 때까지 성장을 하는데 앞뒤로 자라는 것도 있고 옆으로 자라는 것도 있고 위아래로 자라는 것도 있잖아요. 3차원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이 옆으로 자라는 횡적인 확장이 제일 먼저 완료가 됩니다. 그 다음에 앞뒤로 자라는 게 완료가 되고 제일 늦게까지 자라는 게 얼굴이 이렇게 길어지는 수직적으로 자라는 거입니다. 그래서 횡적인 확장은 보통은 만 11세 전후에 거의 다 완료가 되고 이제 완전하게 완료가 되는 거는 만 13세 이후라고 하긴 하지만 보통 만 11살 정도 그러니까 키가 많이 크는 시기 이제 사춘기 시기에 거의 횡적인 성장도 많이 된 다음에 완료가 된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시기를 놓치면은 이제 사실상 앞궁의 확장을 많이 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만 10살, 11살 전이라면 뺐다 꼈다 하는 장치로도 충분히 잘 벌어지고요. 그 시기를 놓치면 이제 고정식 장치, 방금 보여드린 장치 중에서 미니 스크류가 없는 그냥 일반 RP라는 장치를 통해서 입안에 붙여놓고 매일매일 스크류를 돌리면서 하루에 0.2mm씩 옆으로 벌리는 그런 거를 합니다. 근데 이제 성인이 되거나 특히 남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뼈가 더 단단하기 때문에 입천장에 미니 스크류를 두 개씩 총 4개 정도 박아서 더 고정원을 확실하게 해서 벌리는 거를 하거든요. 그렇게 해야만 뼈가 더 잘 벌어지는데 나이가 또 그 이상 되거나 뼈가 뭐 유독 더 단단하거나 성장이 더 일찍 완료가 됐거나 그런 이유를 통해서 시간이 늦어질수록 더 잘 확장이 안 되는 거죠. 앞궁의 위치가 조화롭게 잘 돼야 이도 자연스럽게 잘 맞물리게 되는데 앞궁이 잘 안 맞아버리면 이제 이로 맞추는 데는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제가 이제 언급을 했지만 절충하는 치료라고 설명을 드렸었고 특히나 성인에 있어서는 이제 골격이 완벽하게 딱 정상인 사람은 거의 없어요. 앞뒤로든 이제 옆으로든 정상인 사람들이 거의 없기 때문에 성인 돼서 하는 이제 일반적인 치아 교정은 대부분 이제 절충 치료에 가깝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교합에 크게 불편함이나 이런 것도 없었고 협조도도 그래도 좋으신 편이셨고 그래서 한 2년 정도의 기간에 있어서 완벽하진 않지만 이제 절충 치료로 마무리가 됐는데 사실 이게 완전한 교합은 아니라서 좀 아쉽기는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더 일찍 와서 시작을 했으면 성장이 완료되기 전에 해서 했으면 더 좋았을 텐데 이런 좀 아쉬움도 있고요. 그런데 또 어떻게 생각해보면 다행인 게 이 환자분은 이제 앞니가 하나가 없었어요. 아랫니가 3개였는데 사실 이제 저희는 치과의사니까 그게 보이는 거지만은 일반인 분들은 이제 지인들의 치아 개수를 이렇게 유심히 보지는 않잖아요. 몇 개인지. 그래서 사실 앞니가 3개든 4개든 그거 모르시는 분들 되게 많아요. 보호자분도 이제 치과에 가서야 얘가 이가 하나가 없어요? 이렇게 아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 환자분이 만약에 아랫니가 다 4개가 다 있었어요. 이가 미싱이 없었다면 처음에 보시면 이 환자분이 살짝 거꾸로 물리는 정도였단 말이에요. 앞니가. 그런데 이가 만약에 다 있었으면 더 많이 주걱턱이 심하고 더 많이 반대교합이 심했을 거예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아랫니를 하나를 빼서 교합을 맞춰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아랫니가 하나가 없었기 때문에 반대교합이 심하지 않았고 그래서 양악수술 같은 것도 사실 생각할 케이스긴 하지만 수술을 하지 않고 이제 앞궁 확장이나 전체적인 이에
이의 후방 이동을 통해서 양악수술 없이 반대교합을 해소할 수 있었던 케이스. 그래서 이가 없는 게 오히려 교정하는 데 있어서는 다행이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케이스였습니다. 모든 그 교정 치료의 계획은 환자마다 다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위턱이 좋거나 혹시는 뭐 이가 개수가 없거나 이가 너무 많이 삐뚤빼뚤하거나 그다음에 그런 것에 있어서 나 무조건 발치해야 되나 봐, 나 수술해야 되나 봐, 이렇게 걱정하지 마시고 환자분에 맞는 최적의 치료 계획을 설정을 해드릴 수 있는 그런 교정과 의사분을 찾아가셔서 잘 상담을 받으시고 최대한 환자분에 있어서 침습적이지 않고 또 원하는 방향을 잘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치료 계획을 잘 세워서 교정 치료를 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케이스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